사무실에서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있는 서울 서희초등학교. 엊그제 그 정문 앞을 지나치는데 가슴 한구석이 손을 해주며 묵직한 의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그날의 학부형은 누구였으며 그들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김소월 지휘는 진달래꽃을 따라가는 길에 뿌리며는 나의 순종을 철저히 짓밟고 가라는 역설적 절규의 극한 슬픔을 노래했지만 오늘날 학교 현장을 비교해보면 차가운 폭력의 시로 변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읊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민원폭탄 던져서 쫓아내리다. 교사의 명예와 인권의 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보인 노인 그 꽃을 무참히 내 권력으로 짓밟고 가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합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를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2023년도 11월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벌써 2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참으로 무서운 교육 현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서 인격 살인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면으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학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교사를 지배하려 드는 무지막지하거나 혹은 간악한 이들, 이제는 어물적 관용이 아닌 확실한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권력의 힘입니까? 수사기관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까? 솟구치는 이 의구심을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서희초 선생님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라왔던 교육 현장의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빙산 밑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한번 들춰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분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학교 현장은 학부모라는 지위를 대단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소수의 이기적 부모들에 의해 분별 없는 전쟁터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예의를 갖췄다면 현대의 일부 학부모들은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요구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무참히 죽여밟고 지배하려 듭니다. 똑똑해진 지식과 경제력을 무기로 삼아 사소한 일조차 교육적 민원으로 확대하고 교육의 사생활까지 들춰내며 극단적 피로감을 주는 형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아니, 멈추게 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교육은 실력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와 선생님의 판단에 맡기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만약 민원투소가 악의적이고 허위로 판명난다면 해당 학부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이 무너진 현장에서 침묵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교원단체나 관리자들의 무책임 또한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주범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진통을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교사법 부분인데요. 법적 방패의 구축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미 2000년 초반, 벌써 25년 전이죠.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01년 제정된 교사보호법 Teacher Protection Act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 포괄적 면책권의 부여 부분인데 미국 법은 교사가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고의적인 중과실이 없는 한은 민사적 책임을 면제해줍니다. 이는 교사가 아이들을 타이르거나 제재할 때 혹시 고소당하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부터의 보호 부분이죠.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남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교사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단히 제한합니다. 세 번째가 교육부의 전폭적 지원입니다. 교사가 소송에 휘말리면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구하러 다니는 우리와 달리 미국의 교육부는 전담 법률팀을 가동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곧 교육청의 권위라는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일본의 사례인데 몬스터 페어런트 대응 부분입니다. 악마와 같은 유령과 같은 학부모라는 뜻인데 시스템적 격려와 보호 부분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이기적
학부모를 뜻하는 몬스터 페어런트라는 용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자체와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민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상담의 표준화와 시간에 대한 제한 부분입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면담 요청 시 사전에 안건을 제출하게 하고 면담 시간은 평일 일본 시간 내 30분 내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행위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 상담제 부분인데요. 전문가가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3회 이상 반복되거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될 경우에는 학교는 즉각 변호사 대응 모드로 전환합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의 전화를 받는 대신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교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인 방어 부분인데 거의 모든 공립학교에 통화자동 녹음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부모가 폭언을 내뱉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심리적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민원을 넘어선 범죄의 규정 부분인데 영국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괴롭힘을 교육적인 관용의 대상이 아닌 엄격한 사회적 범죄로 취급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셜미디어, SNS에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사이버 불링이자 범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전혀 없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부지 출입 금지령입니다. 학교 자체에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죠. 영국 학교의 규정은 교직원의 안전이나 심리적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학부모에 대해 즉각적으로 학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금지령을 어기고 교문에 발을 들일 경우 경찰은 즉각 체포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는 교사의 일터를 성역으로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세원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교사를 악성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권보호 5법을 넘어 5개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지한 채 떼쓰는 민원인 앞에 보호법은 정말 쓸모없는 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 개를 구분해보면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투석한 사람의 인성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이죠. 즉 무고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장과 교감은 학교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대변인이 아니고 방패인 부분이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참으라고 강요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그들 역시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즉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죠.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지 학부모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리만족의 장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사의 사생활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바로 스토커 관련법입니다. 스토킹 범죄처벌법과 연계하여 법적 구속력을 주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도 점차 도입되고 있는 이미 도입된 추세입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법적 보호 차원에서의 사적 영역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지금 24시간 편의점과 같은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난 밤늦은 시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대도 없이 울려대는 학부모의 연락도 있을 듯하고요. 교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말 죽음입니다. 교육은 학교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대폰 전화가 공유되면서 교실 밖의 사적 영역까지 학부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단순한 열정적인 학부모의 관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교사의 개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이죠.
그리고 SNS 계정인데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담과 공지사항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이죠. 학교 대표 전화, 교육청 승인 앱 등으로만 일어나는 공식 소통 채널에 다니는 부분이고,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타인에 배포하는 행위 자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단해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는 강력한 경고 조치, 즉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사적 경로를 통해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일과 시간 이유나 주말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락하거나 교사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토킹 간주 기준 수립하고, 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연락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에게 내 아이를 위한 연락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원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장치를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전화와 공식 플랫폼은 퇴근 시간 이후 자동으로 응답 불가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죠. 긴급한 사안은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당직실을 거치도록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인의 포근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근무의 자동 차단과 모든 공식 소통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는 교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비한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상담의 기록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프랑스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자가 퇴근 후 회사 업무와 관계된 연락을 받지 않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 교사가 퇴근 후 학부모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학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법적 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교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어적 차원에서 교사의 사생활이 보장될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비극은 퇴근 후에도 멈추지 않았던 집요한 민원 전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요한 민원 자체도 범죄인데 어떻게 무죄가 되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퇴근 후에도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휴대폰 진동 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면 그 교사가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쏟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연락은 스토킹이다라는 강력한 법적 태도를 만드는 것은 교사를 학부모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를 갖춘 건강한 소통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은 이제라도 교사의 개인정보를 국가기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 문을 나서는 그 순간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평온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주축들이 될 것입니다.